코로나와 디지털이 바꾼 소비 트렌드라는 주제로 강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가운데서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계를 발견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생활변화 관측소를 지금 한 2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좀 더 친숙하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홈페이지를 좀 개편해서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마음껏 가져가실 수 있게 지금 홈페이지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콘텐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바꾼 디지털 콘텐츠 소비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미지 디텍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문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이제 사진도 수집을 해서 이제 기계에서 디텍팅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이미지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샘플링을 돌려요. 그것을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건 이걸로 쳐라고 우리가 입력을 하면 기계가 그 샘플링한 사진들을 분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디텍션이 일어나는데요. 복서의 씬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사실 가장 많이 나왔던 씬은 바로 읽기, 구매를 인증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면은 책을 샀다고 올리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형이었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휴가 자랑이죠. 사실상 책은 휴가 갈 때 내가 이만큼 여행을 잘 즐기고 있고 여유롭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책이 올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자기 개발하는 모습, 이 독서의 씬으로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책뿐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뭔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씬들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책은 정말 소품처럼 활용이 되고 그것보다는 고양이를 찍는다거나 다른 모습, 소품 같은 걸 찍을 때 책이 보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새로 생긴 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웹소설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사실 웹소설이 2020년 이제 하반기에 되면은 11배가 증가했어요. 사실 10배 이상 증가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즉 웹소설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소설과 웹소설의 차이를 이제 연관어 네트워크로 그려본 건데요. 웹소설 같은 경우는 독자의 리뷰와 평점 그리고 표지 같은 것들이 작품을 선택할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점에서 피드백에 의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소설과는 현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에 최적화된 형태로 소설을 향유하는 경우 저희가 이제 웹소설이 코로나 이후로 더 각광을 받은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필사인데요. 이 필사라는 것은 사실 아예 없던 개념은 아니었어요. 웹소설만큼 갑자기 막 떠오르는 것도 아니었고 원래도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필사를 코로나 이후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즘의 필사라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뭔가 챌린지 같은 느낌으로 내가 좋아하는 시라던가 글귀, 소설, 그리고 가사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필사와는 좀 다른 양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디지털 월드에서 어떻게 놀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발표 때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장표인데요. 2019년 대비 5월과 8월, 2020년 5월과 8월에 어떠한 연관어들이 떴나 이런 걸 봤었어요. 그래서 요즘 Z세대로는 아이패드로 주로 무엇을 할까요? 유튜브 시청 말고 좀 특이하게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다이어리 꾸미기예요. Z세대가 아이패드로 무엇을 할까라고 했을 때 아이패드로 다이어리를 굉장히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다꾸라는 것에 보면
뭐 손그림, 손글씨 이런 것도 있지만 아이패드, 60 다이어리와 같이 아이패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다꾸는 굉장히 추이가 희한합니다. 한번 꺾이고 또 한번 꺾이고 완전히 이렇게 꺾이게 되죠. 이 그래프가 굉장히 건강한 그래프거든요. 어떤 추이를 보일 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꺾이고 한 번씩 꺾이고 이런 그래프가 오히려 되게 좋은 그래프인데 인스타그램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피크를 치면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진짜 신기한 그래프죠. 그러니까 블로그에서는 졌다가 조금씩 뜨고 인스타그램에서 갑자기 뜨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은 바로 블로그를 사용하던 20, 30대들의 다꾸, 10대 시절에는 다꾸라는 게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유튜버가 나오면서 밀렸죠. 그러다가 다시 레트로 열풍과 함께 다꾸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다꾸를 해보지 않았던 10대들이 유입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다꾸 시장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미기의 연관어를 봤어요. 신혼집과 아이방 꾸미기를 이겼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빈도 같은 경우에도 2위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다이어리를 많이 꾸미고 있고 특히나 물론은 사실 현실에는 집 꾸미기, 아이방 꾸미기, 신혼집 꾸미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SNS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 특히 인스타그램 이용하는 이제 계층이 주로 10대, 20대다 보니까 이거를 찍어 올려서 해시태그로 남기는 일은 다이어리 꾸미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NS 영향력이 굉장히 큰 콘텐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와 디지털이 바꾼 것을 이제 부문별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해요. 먼저 매체 부분인데요. 네, 매체 부분에서는 라이브 방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요즘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대세죠.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특이한 키워드죠. 사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주, 뭐 콘서트, 노래방, 뭐 낚시, 정말 생뚱맞은데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라이브랑 붙게 되었지?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새벽 기도, 저녁 이러한 시간들 나타나는 것, 그리고 뭐 생일이라는 특별한 그런 이벤트와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라이브도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공간이랑 시간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 파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멤버십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멤버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주로 통신사에 많이 쓰였죠. 그리고 그전에는 뭐 카드, 뭐 이런 종류의 멤버십으로 이야기가 됐다면 2020년의 멤버십이란 혜택, 서비스, 쿠팡, 프로모션, 유튜브, 네이버, 결제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유료로 돈을 기꺼이 지불을 하고 뭔가 프리미엄 혜택을 받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소비에서 나타난 부분이고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원래 있었던 기능이었지만 이제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비대면으로 선물을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점은 그냥 사다와 선물하다를 비교했을 때 브랜드가 좀 다르게 나왔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다 할 때는 뭐 스타벅스, 삼성, LG, 샤넬, 나이키 그러니까 이름 들면은 그냥 다 알 법한 그런 것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스타벅스를 이길 브랜드는 사실 없어요. 저희 소셜 데이터 상으로. 어떤 걸 봐도 1위가 스타벅스가 나오거든요. 뭘 해도 걸려 나와요, 1위가. 근데 선물하다라고 했을 때 순위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거는 바로 고려홍삼 그리고 컵반, 양키 캔들 이런 것들이 물론 절대적인 언급량에서는 스타벅스보다는 안 나오겠지만 순위의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선물하기 좋은 브랜드들이 몇 개 정해져 있죠. 약간 나이대별로 뷰티 브랜드가 좀 정해져 있는 것도 그렇고 교환권, 뭐 오설록이라던가 애슐리, 빕스 이런 식의 교환권들도 선물하기로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밀키트의 성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집밥이 많이 변했죠. 당연히 연말 파티에 테이블에 올라가는 음식도 방어로 변했는데 집밥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간편식
굽기, 뭐 레토르트 스푼,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3분 카레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던 때가 있었고 그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밀키트라는 말이 드디어 이제 간편식을 넘기 시작합니다. 밀키트는 간편식과 도대체 뭐가 달라라고 하시면 이 연관어를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편식은 뭐 깨끗하다, 뭐 더부룩하다, 살찌다, 뭐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 그러니까 긍부정이 같이 공존한다면 밀키트는 고급지다, 만족스럽다, 믿음가다, 뿌듯하다, 실패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편식보다는 훨씬 고급스럽고 뭔가 만들었을 때 뿌듯한 것이 밀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간편식이 아니라 밀키트, 내가 뭐라도 얹어서 내 손으로 뭔가를 완성하는 기쁨이 있는 밀키트가 뜨고 있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밀키트 안에서 또 새로운 조합을 발견하는 재미까지 찾고 있다라는 점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식문화를 많이 바꾸어 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 파트인데요.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 줌으로 만나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학습이라는 부분, 인공지능과 학습과 관련된 키워드를 넣었을 때도 굉장히 뜨고 있고요. 특히나 이것 두 개를 붙였을 때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냐? 먼저 아이들의 홈스쿨링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이제 학교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홈스쿨링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토익 같은 경우에는 내가 틀린 문제들이 뭐고 그걸 분석해주고 오답률이 높았던 것, 오답률이 낮았던 것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해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요즘 많이 인기를 얻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저의 예측 점수가 600점이고 오답을 선택을 했다면 그것 관련된 문제만 풀게 하는 거예요. AI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공부 학습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 부분도 AI가 도입이 되고 코로나 이후로 이제 AI로 학습을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뜰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성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요. 사실은 빅데이터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감성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을 잘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불과 2017년, 18년만 해도 상처, 스트레스, 가족, 남편, 부모, 아버지 뭐 이럴 때 효도를 못했거나 내가 뭔가 가족, 뭐 남편, 아내로서 그쵸. 아이들과 많이 못 놀아줄 때, 뭐 이럴 때 죄책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책감이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다면 2019년, 20년의 데이터를 보시면 음식, 반려견, 인권, 그 다음에 뭐 동물 학대, 비건, 동물 보호, 쓰레기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저희는 불과 2년, 3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옛날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만 존재하던 감성이었다면 이제는 인간과 사람, 인간과 동물, 인간과 지구까지도 확장을 하는 개념의 감성이라는 점이 저희는 되게 재밌으면서도 정말 신기하게 봤던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오늘의 마무리 멘트는 이것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다라는 걸로 좀 마무리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죄책감이라는 말이 2년 만에 이렇게 연관어가 완전히 바뀔 정도로 기존의 말을 대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데이터상으로 변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는 매일매일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과 인간 사이에만 쓰던 것들이 어느 순간 지구까지 확장이 되고 이제 정말 우주까지 확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간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정도로 저희는 매번 변화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의미를 찾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마지막을 감성 부분으로 넣었던 거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범람하는 사회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좀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넣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시고 가끔 SNS에서 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사회를 잘 더 반영할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